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좀 잘 못해서 오늘 이제 금요일 다시 이렇게 날을 잡아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곳이, 충북 지역에 어디를 공부하고 있죠? 진천군에 여기가 진천군 되면, 공부하고 예, 있습니다. 인천군에서 해당이 되죠. 예. 그래서 중국 지도가 지금 여기 이제 대략적인 지도가 나 있는데 이 지도 보시면서 여기 그 진천하고 가까운 데가 어딜까요? 우리가 많이 그 화제거리가 됐던데 서로 용인시요. 두 도시가 좀 아웅다웅하고 있어요. 저기 뭐야 예, 용인시하고 가까워요. 용인시겠죠. 왜요? 음. 생거, 진천, 사고, 음, 용인 뭐 죽어서 오케이, 용인에 맞아요. 간다고 해가지고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는 그런 그 말이 있죠. 그래서 생거진천 하면은 어떻게? 살아서는 살아서 진천이 천에 좋고 살고, 음, 음, 사거용인, 죽어서는 용인에 용인에 가서 간다. 묻히는 게 좋겠다. 그런 음, 말들이 있는데, 뭐, 진천은 살아서는 그런 의미 있으니까 괜찮을 텐데, 용인에서는 반발을 하겠죠. 사람이 그렇지. 죽은 다음에 용인에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음, 저기 얘기를 할 때, 이 용인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랄까, 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용인시에서 많이 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근데 쉽게 없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래된 그런 그 내려오는 그런 말들이다 보니까 그 의식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런 용어가 있었어요. 생거진천 사거용이니. 자, 그러면 진천에서는 누가 태어났어요? 김유신 장군. 네, 김유신 장군이 태어났어요. 김유신 음, 장군은 직업이 음. 뭐예요? 뱃사공이에요. 뱃사공으로 태어났어요. 뱃사공이었어요. 그래서 그 김유신 장군 생가가 번호가 몇 번이에요? 740번. 740번. 네, 740번에 해당이 돼요. 자, 740에 40에 402, 뱃사공의 그 뱃사공. 사공과 의미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음, 해시태그를 써서 또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음, 사공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천에 이제 우리가 10개의 여러 가지 그런 그 유명한 그런 장소들을 이제 하나씩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겠고, 네. 중국 지도를 지금 보면서 진천에 대한 것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김신 장군이 태어난 곳이 바로 여기예요. 음, 됐어요. 파랑촌도 이제 같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바로 740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740번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우리가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김신 장군이 그 뭐랄까 뱃사공으로 태어났다. 배사공이었다. 실제 음,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김유신 장군은 굉장히 훌륭했나 봐요. 그래서 네. 그 신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고려가 음, 이제 나라가 들어섰는데도 고려 시대까지도 국가에서 나라에서 이 제를 지내줬다고 그래요. 그 음, 김신 장군을 위해서 그러다가 그렇게 쭉 제사를 지어 이제 하다가 이제 조선에 와서 태종 때 이것을 이제 나라에서 제를 지내던 것을 그만두고 그때 음, 이제 이 지방에서 이제 지내도록 진천현에서 그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 오기 전까지만 해도 고려 때까지만 해도 그 나라에서 제를 지내줬으니까 얼마나 큰 그 인물인지 알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자, 그래서 김유신이 그 탄생지와 관계돼서 그런 것도 역사적인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사일이 떨어진 곳이 어디죠? 배, 인천 배티 성지. 백성기. 네, 베티성지에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왜 미사일이 떨어졌을까요? 음, 여기가 긴데 여기에 왜 미사일이 떨어졌죠? 이것도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거 기억하기 위해서. 자, 이 베티성지가 그러면 번호로는 몇 번일까요? 741번. 예, 740번. 741번이에요. 41 들어가서 이제 음, 미사일이 거기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자, 근데 음, 여기에 이제 미사일이 떨어진 거가
그냥 논리를 세워보자면은 왜 떨어졌냐고 지금 조금 전에 여쭤봤는데 왜 그랬다, 어떨까요? 뭐 때문에? 신부님을 저기 음, 한 건, 저기, 여기가 타파하기 어떤 위해서 마을이라고 했어요? 베티성지가? 신학교 마을이라겠어요. 신학교 마을. 신학교, 신학교 마을이라고 했는데 음. 여기는 어떤 그 종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어떤 종교를? 천주교들이 신교들을 최양업 어, 신부하고 김대건 예, 신부 그 천주교도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왜? 성주 이때만 지키려고. 해도 이제 그 조선시대 때 그 굉장히 그 외국의 그 세력이 들어오는 걸 막았죠.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폈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막그 세계 각국으로 선교를 하러 막 다니는 거예요. 전파를 하려고. 그래서 우리나라까지도 막 배 타고 온 거예요. 외국인 그 선교사들이. 그랬는데 우리나라 강화도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막 그 대원군이 못 들어오게 막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그 군인들하고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제 뭐 많이 이제 다치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도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천주교를 이게 전파를 하는 거죠. 그 전파를 하는데 그게 자꾸 많아지니까 그 대원군 입장에서는 이게 이 양놈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 나라를 갖다 망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들을 믿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막 박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그 국사 시간에 배운 거 보면은 뭐 신유박해, 뭐 을미사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전쟁이라고까지는 그러지만 하여튼 이런 난들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난 앞에는 뭐뭐 붙이는데 그게 이제 그 해에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우리가 1900 몇 년, 2000 몇 년 이러지만 그 저기 예전에는 그렇게 그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내지 않고 뭐 을미사변, 을미년, 뭐 갑자년, 경술년 뭐 이렇게 썼거든요. 십간 십이지를 써가지고. 그래서 그 해에 일어났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신유, 박해 뭐 이러면 신유라고 하는 그 해가 있는데 그 해가 이제 1801년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때 이제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피면서 막 이제 그 양 나라의 그런 싸움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많은 그 천주교도들이 이제 죽은 거죠.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자기가 살던 곳에도 못 있고 자꾸 어디 산속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거예요. 발각되지 않을 곳으로. 그러니까 이 베트 성지도 어떨까요? 굉장히 첩첩산중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이제 여기를 들어와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이것을 알고 어떻게 여기까지 막 공격을 한 거죠. 여기까지 막 미사일이 떨어진 거예요. 실제 그 당시에 미사일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우리가 여기 장소가 몇 번이라고요? 741번. 예, 1번. 741번을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근데 스토리를 만들었어도 아주 엉터리는 아니죠.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천주교도를 박해해가지고 그 천주교도들이 이제 이렇게 그 모여 사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미사일이 떨어진 거예요. 베티 성지에. 자, 베티라는 말은 그 배나무 언덕, 배나무 대나무. 고개 뭐 이런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지역에 배나무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붙여진 명칭이라고 하는데 이 베티 성지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지금 사람 이름을 하나 적어놨어요. 누구예요? 양업. 최양업. 최양업 신부라고 적어놨는데 이 최양업 신부는 조선 최초의 그 신학생이에요. 신학생인데 최초는 아니고 두 번, 최초의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중에서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신부가 돼요. 사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제일 첫 번째 사제는 누구였어요? 김대건 신부. 김대근 신부가 제일 최초예요. 근데 여기 그 최양업 신부는 그 이제 김대근 신부 뒤를 이어서 2대 신부가 된 거예요. 이대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최양업 신부가 이제 이대 그 사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최양업 신부가 또 한 일이 많은가 봐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물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여기에 그 이렇게 학교도 세워졌지만 그 기념관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세워서 여기에
천주교도들이 많이 마치 성지순례 가면은 이제 이렇게 들르듯이 여기도 그런 곳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미사일이 떨어져서 여기가 이제 그 성도들이 있는 곳인데, 음, 피해서, 맞지만 여기까지 이제 미사일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싸이가 와서 공연을 한 데가 있어요. 진천 선수 예, 진천 진천 선수촌. 선수촌에. 자, 원래 음. 선수촌은, 국가대표 선수촌은 어디에 있어요? 태능에 있었어요. 예, 그 태릉에 전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음. 거기가 비좁고, 이제 국가대표 그 규모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선수촌을 불갑을 옮겨야지만 되는데, 그 옮기는 장소를 어디로 정했냐면, 요 진천 선수촌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태릉에 있는 선수촌보다 규모가 약 5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선수촌을 옮기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각종 뭐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이렇게 그런데 출전하는 선수들을 여기서 훈련을 하는 거죠. 이제 훈련하면서 그 여러 가지 애로사항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위로해주기도 하고 국가대표 그 선수들을 격려하느라고 싸이가 여기에 공연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몇 번이에요? 742번. 예, 742번이에요. 이 진천 선수촌이.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4.3 사태 유족들이 온 곳이 있어요. 국가 기상 위성 국가 기상 위성 센터라고 하는 이곳에 온 거죠. 자, 제주도에 있는 4.3 사태 유족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제주도 하면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주도에 많은 게 3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죠? 예. 여자, 바람, 돌. 돌, 바람, 여자 이렇게 3가지가 많아요. 섬이기 때문에 이제 돌도 많고 또 거기 화산 지역에 이렇게 저기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돌들이 많이 나와서 제주도에 보면은 특히 그런 돌이 많은데 그 돌이 우리 여기에 있는 돌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돌이라고 그래요? 제주도에 있는 돌은? 현무암. 아, 예, 맞아요. 현무암이라고 그래요. 그 현자가 무슨 뜻일까요? 현자? 거무련. 예, 거무련이에요. 그래서 거기 제주도에 있는 돌을 보면은 색깔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 검어요. 네, 검어요, 검은 검어. 돌이에요, 검은 돌. 그러니까 화산이 용암이 분출되면서 그 불에 탔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검은색이에요. 그런 돌들이 많은 게 제주도예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생업을 어업으로 하다 보니까 고기잡이에 나가서 풍랑을 만나거나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많이 거기서 죽게 되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게 되는 그 부인들이 많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항상 뭐가 관심사냐면 날씨가 날씨. 굉장히 관건이에요. 이제 고기잡이를 나가야 되는데, 밖에 그 날씨를 잘 봐야지만 되죠. 지금은 고기잡이를 거의 그런 걸 그치게 안 해도 제주도 하면 항상 또 날씨도 많이 생각해요. 우리가 제주도에 여행을 갔어요. 근데 갑자기 막 눈이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비행기가 떠요? 안 떠요. 예, 못 뜨죠. 그래갖고 막 제주공항에 이렇게 있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기상 같은 네. 것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잖아요. 예, 이제 바다 풍랑도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제주도에서는 그런 기상을 늘 살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기상센터가 있는 이곳에 제주도 그 사산사태 유족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국가기상위성센터는 몇 번이라고요? 743번. 743번이에요. 예, 43에서.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갈게요. 여기, 종박물관이에요. 종박물관. 이 진천은 옛날부터, 고구려 시대부터 뭐랄까, 금속, 그것에 대한 그런 그 자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 그래서 뭐랄까, 쇠를 녹여서 뭐 이렇게 만들고 하는 그런 용광로? 지금으로 치자면 용광로인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발굴됐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 철 문화가 많이 발달된 그런 지역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쇠 조각들을 녹여서 종을 많이 만들고, 여기서 만들어진 종이 굉장히 우수했대요. 그 종소리 같은 게 이런 게.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그 종들이 상당히 신비롭고 아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종 부분을 갖다 다루는 데서는 상당히 인정을 받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종 종들을 모아놓은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역이 그런데 번호로는 몇 번이냐면요. 몇 번이에요, 여기 지금? 744번. 예, 744번이에요. 그러면 44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사, 사야. 사상, 사약, 사약을 받는 거죠. 사약. 사 해갖고 사자가 두 개나 들어갔잖아요. 그죠? 죽을 사자, 넉사자, 넉사자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 사람이나 그 동양에서 기피하는 숫자가 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파트 동호수 같은 거 한쪽에도 보면은 그 저기 사는 건너뛰고 그러니까 앞에 3동까지 있었는데 그 다음에 5동으로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저기 호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자를 많이 그런 기피를 하는데 그 기피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죽을 사자하고 의미 같다 이거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괜히 불길하다 해가지고 기피하는 건데 어쨌든 여기 박물관이 44번인데 약간 그런 거하고도 좀 관계 있어요. 예전에 이 종을 만들 때 우리 그 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종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에밀레종. 예, 에밀레종, 에밀레 종이 있어요. 에밀레 종은 원래 무슨 종이에요? 에밀레 종은 이제 애칭같이 별칭같이 붙여진 거고 그 종의 이름은 원래 뭘까요? 신라 그 왕의 그런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 그 업적을 기리느라고 아들이 만들었는데 그, 그 대왕 이름이 성덕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왕이 먼저 돌아가신 아버님의 그런 여러 가지 업적을 기리느라고 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랄까 섬긴다고 할까 그렇게 했는데 그 종 중에 지금 에밀레종 얘기했잖아요. 근데 에밀레종이 원래 이 명칭은 뭐였냐면 성덕대왕 신종이에요. 여기 이 종이 바로 그 종이에요. 경주에도 있고 그러죠. 경주에 원래 있죠. 여기에는 이거를 이렇게 저기 우리가 모조한다고 할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성덕대왕 신종을 다른 말로 에밀레종이라고 해요. 그 에밀레는 무슨 말이에요? 이 성덕대왕 신종에 대한 그런 그 스토리 전해지는 얘기를 들으면 에밀레 하면 우선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엄마 생각 나지 않아요? 엄마. 예, 예. 어미,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미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할머니들이 그, 자기 며느리나 뭐, 이렇게 부를 때, 애미야,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에밀레, 에밀레, 그러니까 그 성덕대왕 신종을 만드는데, 그 아들 대왕이 그 만드는데, 종을 만드는데 자꾸 종이 깨졌대요. 완성되지 못하고.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불교가 국가의 그런 적이니까 그 스님들이 도대체 이 종이 왜 이렇게 자꾸 깨질까 하고 이렇게 불공을 들이다 보니까 그 이제 꿈에 그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갖다 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살아있는 아이를 어떻게 넣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이제 다니면서 시주를 받은 거예요. 그 종을 만들기 위해서. 이 종을 만드는데 시주를 받는데 뭐 돈을 내고 뭐 물질을 낼 수 있지만 아이는 좀 어렵겠죠. 근데 어느 집인가 이제 시주를 받으러 다녔는데 그 집은 이제 너무 가난해서 바칠 게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 부인이 저희는 너무 가난해서 드릴 게 없고 이 아이뿐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스님이 차마 아이를 받아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돌아갔는데 그 꿈에 이제 그 나타난 거예요. 꿈에 그런 현몽을 해가지고 종이 완성되려면 아이를 넣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스님이 다시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 아이를 받아온 거죠. 이제 어머니도 드릴 게 아이뿐이 없습니다라고 서면 얘기했지만 실제로 아이를 가져러 온다니까 어떻겠어요. 어느 부모가 진짜 아이를 그렇게 주겠어요. 근데 이제 다시 스님이 와서 꿈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하게 되니까 이제 결국에 아이를 받아다가 그 아이를 종을 만드는데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데 그렇게 만드니까 실제로 종이 깨지지 않고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성이 돼갖고 이제 타종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을 치는데 그 종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괜찮았는데 그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 에밀레 에밀레 하고 엄마 왜 나를 여기 넣었어요 하는 그런 원망하는 그런 소리로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에밀레라는 그런 그 명칭이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음. 종박물관에는 그런 슬픈 이야기도 같이 곁들여져 있는데, 종박물관은 그래서 몇 번이라고요? 744번. 예, 744번. 744번이에요. 거기 아이가 죽은 거예요, 아이가. 너무 사사한 거예요. 예. 슬픈 점이네. 서울에서는 44번이 어디였었어요? 노량진 수산시장. 네, 노량진 수산시장이었죠. 네, 수산시장에 뭐 먹고 죽은 거예요? 보고와요. 예, 월. 보고알을 먹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수산시장에서 보고를 팔았기 때문에 졸지에 노량진 수산시장도 44번이 된 거예요. 자, 서울의 40번대는 무슨 구일까요? 동작구. 예, 잡고, 동작구예요. 잡고, 동작구. 자, 그래서 여기 얘기를 많이 했네요. 에밀레종 종박물관 여기가 74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45번이에요. 자, 45번의 해시태그가 뭐죠? 사오정. 예, 사오정이에요. 사오정은 조금 약간 뭐랄까 엉뚱한 캐릭터죠. 네. 예. 그래서 약간 뭐 동해번 쪽, 서해번 쪽도 하고 손오공도 그렇지만 사오정도 우리가 생각지 않은 엉뚱한 그런 행동들을 잘 하는 그런 인물이다, 캐릭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오정이 여기 포석 조명희 문학관에 나타난 거예요. 자, 포석 조명이라고 하는 분은, 포석은 이제 이 조명이라는 분의 그 훈데, 그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 민중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예요. 그래서 많이 그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 아는 그런 그 훌륭한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 문학 사상 최초의 그런 그 희곡집을 이분이 썼다고 하거든요. 조명이라고 하는 분이. 명의하니까 여자 같지만 남자 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 김영일이 사라고 하는, 김영일이 사하니까 저도 보진 않았는데 그냥 생각에 그 김영일의 죽음 같아요. 그래서 김영일이 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희곡집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그 745번이에요. 사후정이 엉뚱하게 이곳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745번. 서울에서는 45번이 어디였어요? 노량진 노량진 고시학원. 예, 고시학원. 노량진 고시학원이요. 거리. 예, 고시학원에 사후정이 나타나서 왔다 갔다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고시학원, 저 고시학원 다니면서 여자아이들 놀리는 거죠. 막, 아이스 깨끼 막 이러고, 킥 달아나고, 이렇게 엉뚱한 그런 짓을 해요. 우리 충남 대전에서는 어디였었죠? 재미없어. 예, 서산의 해미읍성이 바로 사후정이 저기 나타났던 곳이에요. 해미읍성에서 이렇게 그, 뭐랄까, 가장행 같은 걸 해요. 그 옛날 그런 것들을 재현하고 하는 때. 그래서 이제, 관리들이 이제 그런 모자 같은 거 쓰고, 그 옛날 모습들을 재현하면서 그, 이렇게 문화재를 하는데, 그때 사후정이 난데없이 나타나갖고, 포졸 모습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 한번 연상하시면 그래 좀 기억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서산 해미읍성이 그러니까 몇 번일까요? 845번. 네, 845번. 맞아요. 845번이에요. 거기 사호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4호가 붙고 대전 충남이니까 800단이잖아요. 그래서 845번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서산 해미읍성 같은 건 우리가 그래도 우리 고장에 뭐 아주 우리가 거기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깝게 같은 충남 대전권이니까 하게 되는데 중국에 이 745번 여기는 조금 기억하시는데 그럴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말씀해드린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여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후속 조명이 그 문학관에 있다는 거. 이 조명이라고 하는 분은 그 뭐랄까 일제강점기 시대 때 민중문학을 대표했던 그런 그 문학가예요. 음, 최초의 희곡 시집도 썼다는 거. 두시고, 그 다음에, 46번으로 가야 되겠네요. 46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사육신. 네, 사육신이에요. 사육신. 사육신. 음. 사육신. 사육신도, 그러니까 사육에서 그 음만 따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야,
조선시대 때 그 죽음으로써 자기의 어떤 정절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그 그 관리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륙신이라고 하잖아요. 사륙신의 반대는 뭐예요? 사육신. 사의 반대니까 살, 생육신. 사니까. 생육신. 그렇죠. 생육신 생육신. 뭐죠? 그래서 생육신? 살아서 6명이 그런 사람들이 생육신으로 이제 그 세조하고 단종 그때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항거를 하고, 그러니까 세조에 대해서 이제 아마 그 저항을 하고 했던 그런 사건일 거예요. 그래서 생육신도 있고 사육신도 있는데 우리가 더 가치를 치자면 누구한테 더 가치를 두겠어요? 사육신. 사육신, 생육신하고 사육신 중에? 사육신. 그렇죠. 사육신이죠. 죽으면서까지 죽음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뭐랄까, 의지를 나타냈던 사람들이니까 더 이제 그 사육신들을, 뭐랄까, 높이 친다고 할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서울에 가면은 사육신 공원이 있어요. 사육신 공원이. 거기가 몇 번일까요? 46번. 46번. 46번이에요. 자,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0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99. 99번. 99번까지가 있어요. 99번까지가 있고, 각 시도에 따라서 이제 앞에다 100잔짜리가 붙잖아요. 그래서, 전국을, 1170개로 이제 다 이렇게 장소가 있거든요. 근데 1170개를 우리가 다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시도별로 묶으면 결국에, 100개로 이렇게 되거든요. 각 100단위 자리가 똑같이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 46번이 그 사육신 공원인데, 우리 그 충남 대전에서는 46번이 어디예요? 한서대학교. 예, 예. 그 서산에 있는 한서대학교예요. 한서대학교의 가장 강점은 뭐예요? 비행기. 예, 비행기, 비행기 항공, 그 비행기, 관련 학과, 항공과 관련된 항공. 학과가 잘 되어 있어서 거기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100% 어떻게 된대요? 파일럿. 취업이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률이 있어요. 그 학교가 사립학교인데. 그 학교 자체에 뭐가 있어요? 비행기가 학교가 비행기 있는 활주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비행기 활주로가 있는 정도니까 캠퍼스가 어떨까요? 넓을까? 크겠죠. 넓어. 예. 그래서 그 항공 관련 그런 것들을 실제 학교에서 다 관제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특화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뭐랄까, 많이 그 지원자들이 몰려들고 지원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선발돼서 거기 학교에 이제 자기 하게 되면 취업은 거의 보장이 된 그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파일럿이나 뭐 스튜어디스나 이런 자원들을 생산을 하는 거죠. 생산이라고 하니까 물건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인재들을 배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항공업계에서는 특화된 그런 학교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서산에 있는 한서대학교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 여기 진천에서는 어디에 있냐면은 우석대학교 진천 캠퍼스라고 하고 런던 정경대 과정이 여기에 있어요. 조금 그 우석대학교는 어디에 있을까요? 익산에 있어요. 예, 맞아요. 익산에 있어요. 전라북도잖아요. 전라북도인데 이상하게 여기다가 그런 그 캠퍼스를 이렇게 캠퍼스를. 만들었어요. 진천 캠퍼스를. 근데 진천 캠퍼스를 만들어서 한 것도 저기인데 진천 캠퍼스 중에서 특히 특화된 게 런던 정경대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런던 스쿨 그다음에 Politics and Economics라고 하는 그 과정을 여기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영어로는 LSE 과정이라고 해요. LSE. 그러니까 런던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외국 가서 공부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유학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유학을 가지 않고 한국에서 그 런던 정경대 과정을 여기서 이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석대학교에서 이제 한 거죠. 그래갖고 진천에다가 그 캠퍼스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한국에서 런던 그 유학 가는 거죠. 정경대학교의 그런 그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대학이 아마 어떤 MOU를 맺었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런던 정경대 그 과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746번. 예, 746번이에요. 런던까지 가려면 우리가 사실은 비행기 타야 되겠죠? 네. 예. 네. 근데 비행기하고 좀 관련 있는 거 조금 전에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한서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서대.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연상을 하셔서 생각하시면 여기 음, 런던 전경대 과정을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륙신들은 이 사륙신이라고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전국에 46번은 이렇게 뭔가 교통기관 탈 거 뭐 이런 거하고 많이 관계가 있어요. 이게 공부하다 보면은. 그래서 여기 런던 전경대 과정도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746번. 746번이에요. 예. 그리고 46번 서울에 그 사륙신 공원이 있는데 실제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이 번호하고 장소가 일치된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륙신 공원이에요. 사륙신 공원은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46번. 46번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파리공원이에요. 파리공원은 몇 번일까요? 82번. 예, 82번이에요. 그럼 80번 때는 서울의 무슨 구에 해당될까요? 80번 때 이대 목동병원 있고 막 현대 그 양천구. 예, 양천구입니다. 예, 같이 더불어 기억해 주시면 아마 교양이 있고 상식이 넓어지는 그런 분들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